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의혹. 복수기 해월은 마침내 또 남수를 죽였다. 세상은 해월의 대담무쌍한 담력에 혀를 내두르는 한편 유탐정과 오변호사의 무능을 시비하기 시작하였다. 실상 유불란 탐정으로서는 그 이상 더 불명예가 없었다. 해월을 눈앞에 빤히 두고도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아, 불명예다, 불명예다. 유불란, 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무력하다. 이것은 이튿날 아침 유불란 탐정이 삼청동 공원을 혼자 이리저리 산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은 말이었다. 사실 이번 사건처럼 유탐정의 고열을 짜내는 사건은 드물었다. 처음부터 유불란이 사건에 관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훨씬 쉽게 해결을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잘못이었던가 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나의 상상에 틀림이 없다면 해월은 확실히 그놈인데. 유불란은 벌써부터 그 인물을 해월이라고 가상하고 그 가상 밑에서 모든 추리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젯밤 백남수 살해 사건에 접함으로써 그때까지 고이고이 길러온 그 무서운 가상이 뿌리채 송두리째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하여튼 한 인물의 사진을 세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해월과 황세민과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유불란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발부리로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툭 찼다. 그리고 그 조약돌이 채 풀이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차! 배경호다. 하고 외쳤다. 그렇다. 또 한 사람은 배경호 씨임에 틀림이 없다.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확실히 배경호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어째서? 글쎄, 그렇지 않은가? 유불란은 발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자기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하려는 것이다. 담배를 붙여 물고 스틱에 몸을 의지하여 이끼 낀 푸른 못을 뚫어질 듯이 노려보았다. 그렇다. 어째서? 그렇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첫째로 남수가 그와 같은 중대한 증거품이 되는 사진을 발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해월이가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다.
그것은 남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출처를 밝히기를 꺼릴 일이 아닌가. 살인귀 해월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비밀이 얽혀 있으리라고 믿는 그 뜻하지 않은 발견. 남수는 놀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 사진에 관한 해월과 아버지의 그 어떤 비밀을 찾아내려는 맹렬한 탐정욕에 가슴을 태웠을 것이다. 그러면 사진에 관한 비밀을 알려고 남수는 대관절 어디로 여행을 갔었던가. 사흘 만에 돌아온 남수는 그 어떤 무서운 비밀을 가지고 왔었다. 그러나 해월은 남수의 입으로부터 비밀이 탄로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남수를 죽였다. 유블란의 두 눈은 불덩이처럼 빛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남수의 수첩에 적혀있는 부부함의 비밀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장의 사진을 해월과 배경호와 황세민,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 이상야릇한 사실. 그 순간 유블라는 채 타지 않은 담배를 툭 하고 목 가운데 던지면서 외쳤다. 남수가 불이 나게 다녀온 곳. 그곳은 남수의 고향이다. 배경호 씨의 고향일 것이다. 그렇다. 남수가 자기 고향에 갔다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약 30년 전, 다시 말하면 문제의 사진 속 처녀와 남수의 아버지 배경호 씨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한편 문제의 사진이 약 30년 전에 찍은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배경호 씨가 어디 있었던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 즈음 배경호 씨는 아마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유블란의 상념이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는 황급한 걸음으로 목가를 떠나 남순의 집 정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다. 어젯밤 급보를 받고 돌아온 인경부 이하 여러 경찰관들이 2층 응접실을 임시 수사본부로 정하고 아직도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인경부의 그림자가 들창 안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유블라는 정문을 들어서면서 저편 화단 옆을 산책하는 남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정난과 그의 약혼자 문학수였다. 정난 씨, 잠깐. 하고 유블라는 정난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유 선생님. 아직 댁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서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니. 네, 집으로 가서 한잠 자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정난 씨에게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 저리로 가십시다. 유블라는 정난과 문학수를 저편 은행나무 밑 벤치로 데리고 가서 걸터 앉으며 정난 씨의 고향이 어디죠? 평안남도 어디란 말은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밤새껏 우러세운 정난의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쳐다보았다. 평안남도 X천읍이라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평안남도 X천읍이면 저 대동강 하류에 있는? 네. 거기서 전남포까지 한 20리밖에 안 된다나 봐요. 정난은 무엇인가 약간 불안한 눈동자로 유블란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정난 씨가 X천을 떠난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2살 때라니까 벌써 한 20년 된 셈이죠. 20년?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그간 고향인 X천에 여러 번 가보셨겠죠? 글쎄요.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고향에 가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자라난 저이니까요. 그건 왜 물으세요? 하는 정난의 물음에 아니 잠깐. 하고 회피하면서
정난 씨의 자친님께서도 역시 고향이 X천이십니까? 네, 같은 X천이래요. X천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고향에 대한 동경이 무척 커요. 그렇겠습니다. 언제 한번 고향에 가보시죠. 그때 옆에 앉았던 문학수가 그런데 유블란 씨, 정난 씨를 이런 위험한 장소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하고 비장한 얼굴로 유불란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정나는 돌연 저기 저게 뭐야? 하고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그렇게 외쳤다. 뭡니까 뭐? 유불란과 문학수는 동시에 정난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거진 은행잎 사이로 범나비처럼 팔락팔락 떨어져 내리는 한 장의 주홍색 종이 조각. 아, 봉투다. 붉은 봉투다. 붉은 봉투다. 해월의 경고문이다. 문학수와 유불란은 그렇게 외치면서 벤치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암록색 은행잎 사이를 누비듯이 팔락팔락 떨어져 내리는 빨간 봉투 한 장. 그것은 틀림없이 살인기 해월의 경고장이었다. 소리 없이 사뿐히 잔디 위에 내려앉은 붉은 봉투를 향하여 뛰어가는 문학수와는 반대로 땅 위에 못 박힌 것처럼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유불란의 시선은 자기 머리 위에 우거져 있는 컴컴한 은행잎 사이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우거진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한 개의 들창문. 그것은 틀림없이 은몽의 침실 바로 위층인 미술품 수집실이 아닌가. 그 순간 현관을 향하여 다른박질 치는 유탐정의 몸뚱이. 현관을 들어서자 그는 기다란 복도를 왼편으로 돌아 나는 듯이 층층대를 뛰어 올라갔다. 남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남수의 방을 지나고 인경부 이하 여러 경찰들이 모여있는 응접실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방인 미술품 수집실을 향하여 뛰어가던 유탐정은 그때 수집실 도어가 방시탄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우뚝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마침내 수집실 도어를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얘기하던 바와 틀림없이 수집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해월이가 그때까지 수집실 안에 머물러 있을 리는 만무하였던 것이다. 그는 열어젖힌 들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무성한 은행나무 가지를 손으로 헤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해월의 경고문을 읽는 문학수와 정난의 그림자가 내려다 보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와서 해월의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해월이가 유불란과 오상옥에게 보낸 협박장이었다. 유불란, 주책 없이 사건에 뛰어들었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하리라. 이 말은 오상옥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다. 주은몽을 사모하는 너는 나의 칼날로부터 은몽을 고하고자 하는 동시에 미남 오상옥의 손으로부터 은몽을 빼앗고자 하지만 그것은 모두 아무 효력 없는 노력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았자 나의 칼날로부터 은몽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오상옥의 손으로부터도 은몽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이다. 은몽과 오상옥의 사이가 요즘 어떻게나 농후해졌는가를 너는 아직 모르리라. 너와 은몽의 관계보다도 오상옥과 은몽의 관계가 10배나 20배나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유불란, 나의 계획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보일보 진행되고 있다. 나의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릴 테다. 백영호 씨도 죽었다. 그리고 백남수도 죽었다. 은몽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나의 적이다. 너도 그렇고 오상옥도 그렇다.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이 사건으로부터 손을 떼라.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해월. 사건은 촉박해 있다. 편지를 읽고 난 유불란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으로부터 오상옥과 주은몽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원으로 나온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척 정다워 보이는 두 사람이다. 아, 여기 계셨군요. 오상옥은 그러면서 유불란 앞으로 걸어왔다. 유불란은 잠자코 해월의 경고문을 그들 앞에 내놓았다. 붉은 봉투? 봉투를 보자마자 은몽은 그렇게 외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상옥과 은몽이 해월의 협박장을 읽고 있을 그때 안으로부터 인경부도 뛰어나왔다. 또 협박장입니까? 하면서 인경부도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편지에서 눈을 뗀 오상옥은 대체 그놈은 어디서? 하고 대체 어디서 은몽과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느냐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은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은몽은 아무 말도 없다. 머리를 푹 숙이고 유불란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그런데 하고 오상옥은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 협박장을 보니 사태가 대단히 절박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3차의 비극, 아니 제4차, 제5차 참극이 발생할지도 모를 테니까. 그렇습니다. 유불란도 오상옥의 말을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저마다 개인 행동을 취해왔지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월에게 대항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통절히 느꼈습니다. 개인의 공로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사회의 치안을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서로 협력하여 공동전선을 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국은 당국대로 따로 행동을 취하고 또 유불란 씨는 유불란 씨대로 개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설사 인경부와 유불란 씨 사이에 어떠한 악감정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사적 감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인경부께서 저와 타협하기를 즐기지 않더라도 이번만은 제가 머리를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건이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 사건을 해결지으려면 세 갈래로 파당을 나누어서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갈래로? 그렇지요. 첫째로 은몽 씨와 정란 씨의 신변을 항상 감시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남수 씨가 다녀온 곳과 꼭 같은 코스를 밟아서 문제의 사진 속 처녀가 누군가를 조사해야 하겠고, 셋째로는 유불란 씨 하고 그때 오상옥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은몽 씨와 정란 씨의 신변을 감시하는 역할은 인경부께 맡기기로 하고 문제의 사진 속 처녀가 누군지 그것은 내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오상옥 씨는 남수 씨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인경부의 말에 남수군은 자기 고향인 평안남도 엑스천읍에 다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유불란이 풀옆에서 유추한 것과 대동소이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렇습니다. 남수 씨는 분명히 자기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동의를 표하는 유불란의 말에 오상옥은 어지간히 힘을 얻어 사흘 안으로 나는 남수군이 탐지해온 그 어떤 무서운 비밀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오 변호사는 그쪽을 담당하시기로 하고 나는 하고 해전 교장 황세민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금강산 백도사로 가서 해월의 행방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 볼까 합니다. 해월이가 금강산을 떠나서 묘양산 방면으로 갔다는 말을 풍문에 들었는데 하여튼 해월이가 그 후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끝까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월이가 경성 안에 살고 있는 이상 그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시바삐 활동을 개시합시다. 인경부도 결국 오상옥 변호사가 제출한 공동전선에 찬의를 표하였다. 이리하여 제각기 개인 행동을 취해오던 오상옥, 유불란, 인경부. 이 세 탐정 사이에는 신출 기모라고 기상천외한 재주를 가진 살인마 해월을 체포하고자 마침내 공동전선을 펴기로 협의가 되었다. 그런데 하고 그때 유탐정이 입을 열었다. 아까 문학수 씨도 말씀한 바 있지만 정난 씨와 은몽 씨가 같은 집에서 기거한다는 것은 정난 씨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은몽 씨의 신변에 정난 씨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해월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배경호 씨도 그렇고 모두가 해월의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무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정난 씨를 은몽 씨와 한 곳에 두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문학수의 주장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 하고 정난이가 은몽에게 동정하는 것을. 은몽 씨는 은몽 씨고 당신은 당신이죠. 은몽 씨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무참한 희생을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당신마저. 하고 문학수는 저기를 품은 눈으로 은몽을 힐끔 바라보며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동정은 그만두고 당신은 오늘부터라도 은몽 씨와 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유령의 집에서 하루바삐 나와야 합니다. 은몽 씨가 받는 고통, 은몽 씨가 당하는 무서움은 말하자면 자기가 부질없이 저질러 놓은 어리석은 행동에서 오는 당연한 벌일지는 모르나 당신이야 왜 거기에 끼어서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약혼자로서 이 이상 더 당신을 이 무서운 집에 두어둘 순 없소. 문학수의 어조는 점점 높아간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은몽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아, 글쎄 그렇지 않소? 은몽 씨가 이 백시문중에 들어와서 남겨놓은 공적이란 결국 나의 장인 될 사람을 죽이고 나의 처남 될 사람을 죽인 것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뿐 아니라 잠깐 하고 흥분된 문학수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오상옥이었다. 말씀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거야 물론 결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몽 시인들 그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은 있을 망정 그렇게까지 너무 과격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은몽 씨는 지금 그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한 몸에 걸머쥐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못 되어서 딴 사나이와 아, 그만두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신담? 어머니, 이인은 너무 흥분하기 쉬운 성질이 있어. 너무 성격이 과격한 것이 결점이에요. 자,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난이가 은몽의 팔목에 매달렸다. 문 선생, 용서하세요. 모두 제가 마음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눈물이 폭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백어 같은 두 손으로 급히 가리면서 획 하고 돌아서서 머리를 숙인 채 앞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정난도 따라갔다. 그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던 인경부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렇게까지야. 하는 것을 문학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하여튼 지간에 나에게는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이 수두룩합니다. 첫째로 하고 폭탄처럼 터져나오려는 말을 잠깐 가만 계십시오. 하고 손을 휘저으면서 돌연 문학수의 말을 막은 것은 그때까지 묵묵히 서 있던 유불란 탐정이었다. 문학수는 그만 유탐정이 가로막는 바람에 자기가 하고자 하던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유탐정의 표정이었다. 그러면 하고 유불란은 말머리를 돌려 그럼 문학수 씨는 정난 씨를 맡으시오. 남수 씨의 장례식이나 끝나면 명수대 은몽 씨의 댁이 비어 있을 테니까 은몽 씨는 당분간 그리로 가 계시기로 하고 문학수 씨는 정난 씨와 함께 이 집을 지키십시오. 아, 그게 좋겠군요. 하고 그때 인경부도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기로 굳게 약속하며 헤어졌다. 헤어질 때 유불란은 문학수를 불러 삼청동 공원을 산책하면서 약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였으나 그것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여기서 문학수와 헤어진 유불란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시 인경부를 불러내다가 순사부장 박태일을 얼마 동안만 빌려주기를 공손히 청하였다. 박태일 군을? 하고 주저하는 인경부에게 네, 얼마 동안 박군과 행동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하는 유불란의 말에 인경부는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고 승낙하였다. 고맙습니다. 유불란은 순사부장 박태일을 데리고 삼청동 은몽의 집을 나왔다. 얼마 후 유불란과 박태일은 안국동 내거리 XX 식당 2층에 마주 앉았다. 박군, 수고를 좀 해줘야겠네. 유불란은 포크를 놓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무슨 말씀이든 명령하시는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박태일 부장은 비로소 스승을 만났다는 기쁨에 안색을 가다듬었다. 다른 게 아니라 군이 내 대신 한 번 더 도승 해월의 행적을 더듬어 주게. 나는 또 나대로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네, 유 선생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제 힘 잘하는 대로. 실상은 나도 저번에 금강산 백도사로 찾아가서 도승 해월의 자치를 조사해 보았으나 결국 박군의 조사 보고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었을 뿐 이렇다 할 아무런 발견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한 가지 박군의 보고보다 상세한 것은 해월이가 백도사를 떠난 후 묘양산 보성사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번에는 평양 모란봉 밑에 있는 영문사로 갔었다는 말을 탐지해 놓고 부랴부랴 영문사로 찾아가 보았더니 절간 주지가 하는 말이 금강산 백도사에 있을 때 폐병 3기에 있던 해월은 그때 벌써 3기를 넘어 4기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서해안 어디로 가서 생구를 까먹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표현이 영문사를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나도 그 자취를 더듬으려 했으나 군도 알다시피 그때 오 변호사의 글이 세모세모일보에 발표되어 나는 부득이 나 자신을 변명하고자 다시 경성으로 올라왔거든. 그럼 그때 벌써 폐병 3기를 넘어선 해월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유불란은 그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 말고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이상 그거야 단언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는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 후에 해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수고로운 대로 군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차로 곧 평양으로 내려가야만 하겠네. 네. 박태일 부장은 대답과 함께 의자에서 기운차게 몸을 일으켰다.